나라셀라는 공모주 시장에서 처음으로 상장하는 와인업계 기업입니다. 여러 번 상장이 미뤄졌는데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 하나가 국내에 이제 와인 기업 자체 비교 기업이 없다 보니 해외에 여러 높은 PER의 기업만 선정했다가 결국 공모가가 높아지는 결과만 나왔고, 결국 그래서 새로운 증권 신고서에는 다른 국내 기업과 이제 조금 또 퍼가 낮은 해외 기업을 선정해서 공모가를 낮추려고 했던 노력이 보입니다. 사실 처음에 루이비통은 좀 심했었죠. 그래서 국내 기업도 넣고 해외 비교 기업도 넣고 해서 공모가를 조금 낮췄습니다. 국내 와인업계 흐름이 2020년에서 2021년을 기점으로 확 올라간 게 보입니다. 이 부분은 기업이 잘해서일 수도 있지만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어서 사람들이 밖에 많이 나가지 못했고,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집에서 혼와인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하시면서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팬데믹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사실상 종결 선언도 했죠. 그때부터 이제 자리 잡은 문화가 계속 이어질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적응돼서 또 그 문화를 즐기시는 분은 즐기겠지만 또 밖에 나가는 사람도 당연히 많아질 테니 이 팬데믹 특수로 어찌 보면 매출이 이렇게 확 오른 이제 나라셀라라는 기업이 계속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네, 이제 나라셀라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19년에 49억 원에서 연평균 23%씩 성장을 하여 대략 한 107억 원 정도를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2019년에 3.6억 원에서 2022년에 12억 원으로 연평균 35% 정도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보다 영업이익이 좀 더 성장률이 높은 게 눈에 띄긴 하네요. 물론 팬데믹 특수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서 발표했던 수요 예측 부분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모주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네, 공모주를 예측이 아닌 팩트로 투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표인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입니다. 나라셀라는 기관 투자자 경쟁률에서 178.47대 1을 기록했습니다. 보통 저는 한 1000대 1만 되면 좋은 결과라고 보고 있고, 1000에서 한 500대 1이면 보통, 그 이하면 안 좋은 결과로 해서 별을 1개에서 반개, 0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나라셀라는 500대 이하의 경쟁률에서도 한참 낮은 100대 경쟁률이어서 별 0개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 가격 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셀라 수요 예측 결과 중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가격 밴드 하단과 하단 미만 중에서 양쪽 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최근 트렌드가 좀 공모가를 낮추는 경향이 많은데, 네, CU박스도 보시면 원래는 17,200원이 하단이었는데 15,000원으로 공모가를 낮춰서 상장을 했는데도 당일에 이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죠. 그런 면에서 지금 나라셀라는 하단이 47%고 그 미만이 44%나 있는데도 하단을 유지한 공모가 자체가 조금 많이 씁쓸한 것 같습니다. 제 별 점수는 밴드 상단 이상이면 1개, 중간이면 반개, 그 이하면 0개를 주는데, 지금 나라셀라는 이제 하단 이하여서 가격 밴드 점수 역시 0개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무 보유 확약을 보겠습니다. 네, 의무 보유 확약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로, 확약 비율이 높다는 것은 기관 투자자 역시 상장 후 일정 기간 매도를 안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공모주를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당 공모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지표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라셀라의 경우는 0.79%의 의무 보유 확약을 기록했는데 사실상 0%죠. 없다는 거랑 똑같은 거고, 기업들도 굳이 리스크를 가져가면서 더 배정을 받아야 될 이유를 전혀 못 느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 별 점수는 25% 이상이면 1개,
25에서 10%면 반개, 그 이하는 0개로 하고 있습니다. 하격 비율이 한참 미치기에 여기도 0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저는 예상 균등 및 비례 배정을 최근에 가장 비슷했던 수요 예측 기업을 선정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비슷했던 수요 예측 기업을 최근 걸로 선정하는 이유는 그 기업이 종목은 다를지라도 현재 공모주 시장 상황과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나온 수요 예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한 비교 기업은 CU박스로, CU박스의 당시 경쟁률은 47대1, 가격 밴드 하단 미만 확약은 3.63%를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 청약이 한 3.8만 건 정도 들어왔고, 그리고 청약 자금은 한 0.25조 정도 들어와서 비례 경쟁률이 53대1을 기록했었네요. 이번에 나라셀라는 신영증권에서 진행 예정인데 여기는 마이너 증권사라 아마 청약 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CU박스가 3.8만 건이니까 한 3에서 5만 건 정도 들어오겠죠. 그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아마 균등은 한 4주에서 5주 정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례 배정도 한 0.5조 정도 들어온다고 하면 아마 한 275대 1 정도 전후로 아마 경쟁률을 형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균등 및 비례 경쟁률은 저의 단순 예측일 뿐이니 대충 이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그냥 큰 가이드라인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듯 합니다. 실제 당일의 경쟁률은 이제 여러 가지 변수 및 증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보면 나라셀라는 제 별 점수로는 총 3개 만점에서 0개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점수를 얻지 못하는 거죠. 저는 보통 이제 2개 이상이면은 균등은 웬만해서 무조건 하고 이제 비례도 할까 말까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제 0에서 1개가 나와야 균등도 할까 말까, 그리고 0개는 그냥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렇게 분석은 하되 워낙 요즘처럼 이제 수요예측이 안 좋은 기업들이 이제 공모가를 낮춰서 상장을 해도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그런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고 그냥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물론 오를 수도 있지만 그건 뭐 제 공모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과감하게 균등 비례 다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공모주 투자는 뭐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크게 리스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투자에 있어서 원금을 훼손하지 않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안정적인 투자만 하면 적금 이자 연 3에서 4%만 얻게 되는 게 현실이죠. 이렇게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기 어려운 투자에서 공모주만큼은 수요 예측만 잘 분석해서 보수적으로 청약을 하신다면 청약 종목 대부분이 이제 수익, 익절이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위험 중수익 상품이죠. 여기서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서 무분별한 선택과 투자가 이어지면 공모주 역시 손실이 크게 생길 수 있습니다. 롯데렌탈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공모가가 95,000원 정도였는데 첫날 55,000원으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시세가 한 27,000원 정도로 유지 중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공모주를 이름값만 보고 하면 안 된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모주 쇼츠에도 남긴 내용이지만 저는 항상 원금을 지키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리고 꾸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서 공모주든 어떤 재테크든 길고 꾸준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저위험 중수익 상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같이 계속 걸어가시죠. 산책하듯이. 지금까지 공모주 쇼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